가평구와 의회의 어떤 갈등 관계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오늘 이 책자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 종료회를 했는데 군종기류를 103건을 했습니다. 군수님을 상대로 군종기류를 2건을 했고 실과장님을 상대로 군종기류를 100여 건을 했습니다. 결코 그렇게 많은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가평군처럼 안 하는 것이 좋은지는 일반 주민들이 판단해 주시도록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홍천군의 군종기류 답변서 요약본을 보면서 우리 가평군도 의정활동을 또 가평군의 발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가평군이 이제 흔히 말씀드릴 때 가평군은 규제가 많아서 발전이 안 된다는 말씀들을 왕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규제가 상선 보호구역인데 양평군하고 가평군하고 동일하고요. 우리 군이 양평군보다 많은 것은 군사보호시설만 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규제 때문에 가평 발전이 안 된다는 말씀들은 걷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가평군하고 양평군의 공공주택 건축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 현장을 보면 가평군은 4동 233세대, 양평군은 30동수 세대수는 2,828세대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공동주택 허가하고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 주셨지만 인구 증가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도표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년 동안 가평군하고 양평군의 인구 추계를 도표로 적셔놨습니다. 작년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양평군의 인구는 약 3,000명이 늘었습니다. 가평군의 인구는 785명, 약 800명이 늘었습니다. 가평군의 인구 느는 것은 700명 정도가 늘었고 양평군도 거의 비슷하게 늘다가 2010년도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2,000에서 3,000명 정도가 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양평군의 인구는 11만 명이고 우리 가평군의 인구는 6만 3천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 가평군 기본계획에 따라서 현 시점을 비교해 봤을 때 2020 기본계획이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동안 인구 추계를 예상한 거 보면 약 4만 1,000명이 마이너스입니다. 인구가. 그러면 2020년까지 봤을 때 약 6만 7천 명이 마이너스 치입니다.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오늘 선거결정이 오늘 국회에서 방망이가 두들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인구 때문에 각종 규제 때문에 또 인구 늘지 않는 정책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피해가 국회만의 피해가 아니라 이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3년도 도의원이 하나 소멸될 때 국회를 찾아가는데 지역구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런 걸 왜 찾아다니면서 항의하냐고. 내가 그래서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입에 못 담을 말을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혼자 잘났다는 게 아니라 가평의 발전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도표를 보시면 강원도는 지금 2만 3천 명인데도 도의원이 2명입니다. 가평군은 6만인데도 불구하고 도의원이 1명입니다. 이 도의원 정수를 보면 경기도는 정수가 118명입니다. 현재 도의원은 116명입니다. 마이너스 2명입니다. 강원도는 정수가 20명입니다. 현재 도의원은 40명입니다. 따블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는 사회가 가평 사회입니다. 행사 다니시면서 2020년까지 가평군 인구를 13면으로 늘리겠다라는 말씀을 공공에 하시고 다니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묘안이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의견에서 고민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정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시피 저도 하나의 공약 사업으로 2015만을 13만을 끌어올리자고
허가 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여기 규제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뭐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서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는 좀 이렇게 못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양평하고 가평하고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거리 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교통 문제, 도로 관계, 내가 우리보다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또 중앙선이나 여러 가지 도로가 우리보다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평에서 답변 드리는 거와 같이 우리 가평의 도로 음악을 더욱 확충해서 하다 보면은 우리 가평에도 국민과 예전과 달리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거는 저희가 오염 충남대 관계 때문에 저희가 조금 허가 사항에서도 규제를 가져왔는데 그거 다 작년에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동주택 아파트 지금 문의하는 사업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년까지 13만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700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기본 계획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했으면 10만 5천 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6만 3천 명이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약 6만 명, 4만 명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죠? 4만 1,000명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에 답변 주신 말씀은 2020년까지 13만 인구가 가능하시다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가능한지 다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주시죠. 그건 이제 군수님께 말씀 주신 것은 포괄적인 말씀을 주시는 건데 실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말씀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주시죠. 이라고 기부하는 거. 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예. 대동에 233세대가 맞습니까? 네, 요거는 그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면 6년에 거쳐서 우리가 대동밖에 안 나갔어요. 네, 지금 이제 뭐냐면 군수님께서 이제 그 답변 주시는 게 뭐냐면 프란스 아파트에 지금 그 아파트 허가가 나갔는데 이게 지금 사업성 문제 때문에 이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 있는 것이 지금 이게 뭐냐면 혈리에 그 233세대를 지금 적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 업무 보고때 말씀드리지만 건축법과 주주법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은 20세대 이상을 잡으면 각종의 이제 또 부대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편법 아닌 편법으로다가 건축법에 따라서 집을 지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 편지 안 돼 있습니다. 군수님 봤을 때 지금 빌라를 많이 짓는데 왜 거기 안 들어가서 라는데 그것은 군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맞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획한 것도 설악면에 지금 아파트 도서관 옆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거는 이제 사업 승인 떨어진 게 2010년도 이전입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2010년. 예.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부터 아파트 허관 현황을 다시 뽑은 겁니다. 이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거 2020년까지 13만 가평 인구를 증설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네, 인구가 사실상 자연적인 인구하고 인위적인 인구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인구는 이제 도심에서 이제 은퇴하면서 들어와서 전원주택도 짓고 노인층이죠. 인구가 아닌 인위적으로 우리가 증가하는 건 아파트를 허가를 내주고 각종 여러 가지 공장, 대학을 유치한다고 봤을 때는 인구가 아주 피하고 속에서 볼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가평을 들었다시피 우리 가평에도 이제 도로망이 좀 뚫리고 그다음에 우리 총량제에 대한 거를 또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비행기장, 비행기장을 비롯해서 저기 혈리나 설악 쪽에도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저한테 찾아와서 하고 있는데 그거야 이제 좀 우리가 허가를 내줘야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자연 증가 아닌 인위적인 증가를 더욱더 허가를 내주고 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면 13만 원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를 알면은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또 가평에는 선생님께서 2010년부터 15년까지 2015년, 12년도에 6개월에 가평군에서 인구가 그나마 많이 늘었습니다. 현평면에서 2012년도에 한 800명에서 900명이 늘었어요. 1000명이 예, 그 늘은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제 그 서울하고 청평하고 거기가 가깝고 복선전철이 생기다 보니까 출퇴근이 여기 맞고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내가 이종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아파트를 줘야지 인구가 는다는 말씀을 내가 공공해 드렸어요. 그때 세르빌 아파트가 입주를 했어요. 2012년도에. 그러니까 800명이 늘어난 거라고요. 근데 지금도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2020년까지 뭐 되지도 않을 거라고는 뭐 확신하는데 13년까지 지금 허가 나가는 게 보면은 아파트 지금 허가 나가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걸려요. 빨리 해도. 그러면 한만 늘어도 1년에 양평이 그렇게 아파트를 엄청나게 줘도 1년에 느는 게 3,000명 느는 거야. 3,000명. 이빨이 늘어도. 그러면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후부터는 교수님께서 진짜 2020년까지 13만 가평을 건설할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말씀하고 다니시고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것을 안 하시고 다니면서 실천 방안만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교통이나 사회 인프라라든가 교육 같은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철, 청량리 용산하는 목적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제2 뭐 외곽순환도로, 뭐 자동차 전용도로, 제2경춘국도, 또 저기 경춘국도에서 호명선을 뚫어서 30원 국도 붙이는 것들이 다 그런 고민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동네에서 나오는 소리 말씀드리는 거 아니는 걸 좀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수님이야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좀 고민해 주시길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평군에 지금 전국에서 1, 2등을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는 증가율이요. 그러면 거기는 늘었던 이유가 딱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도로망하고 첫 번째 구축이 된 거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허가를 많이 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작년에 우리 2015년도에 가평군 인구가 태어난 인구하고 세상을 떠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작년에 우리가 인구가 1,095명이 돌아가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늘었는데 출생자가 370명이 출생을 했고 세상을 떠나신 분이 525명이 돼서 약 155명이 마이너스 팀인데 우리가 지금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21%의 초고령사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평의 그 인구 늘리기 위해서 나는 꼭 군수로서 이런 거 하겠다는 진짜 의지를 한번 좀 말씀 주시죠. 우리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이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뭐 도로망이나 그다음에 우리 인허가 사항이나 뭐 부족한 점이 좀 있을 줄 믿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할 거고 특히 이제 교육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 300억 장학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15억이 조성이 돼서 그거를 교육 사업에 좀 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서울 쪽으로 지나가는 학생이 연간 4, 50명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숙사를 저희가 마련해서 기숙사를 확보를 해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하다 보면은 할 거고 그다음에 다른 타 지역에도 역시 기숙사를 좀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하다 보면 가평의 교육도시가 개선이 될 겁니다. 여러 명이 가평고등학교가 명문고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데 있어서 기숙사까지 저희가 제공이 한다면 상당수의 인구가 더 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최대한 발휘해서 2020 13만 안에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제안을 드리면 행정 절차의 좀 간소화, 아파트 문제만 말씀드리고 다른 건 뒷겨놓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하수 과장님하고 상수 과장이 있지만 과감한 규제를 섭한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2톤, 3톤을 묶어놨던 거 다 풀어놨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다니면서 우리 건축업자나 청년들 부동산업자들한테 안 된 대로 다 갖고 와라. 안 되긴 뭘 안 되느냐. 근데 지금 뭐냐면 도시계획의 미사님 정책의 점이 뭐냐면 가평에 아파트 질 땅이 없습니다. 하여튼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행기장 제가 메트로 근무할 때 공군 비행장 12,000평 아파트 지려고 했는데 20년, 10년 되면서 못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질 만한 땅에 가평군에 빌라는 100만 원 선, 아파트는 150만 원, 180만 원 선이 돼야지 수지가 있어야 업체가 들어오는데 땅값이 비싸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진짜 정책적인 핵심을 잡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줘야지 군수님께서 2020년까지 13만 원 임금 늘리는데 해결되지 않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부안 군수가 김종규 군수님입니다. 그 사람이 방패장 유치한다고 주민들한테 돌 맞고 계단 맞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직 군수라고 있어요. 김종규 부안 군수님이. 저는 말씀드리는 게 군수님도 소신 있게 철학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지만 진짜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 소비를 위한 행정이 아닌 미래 창조를 추구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정 행정을 한다 그러면 그런 틀 속에서 군수님의 목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비판만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안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군수님, 공무원분들한테 이것을 한번 숙제를 한번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가평군이 장기적으로 인구를 늘리고 사회적 고민할 게 뭐냐면 1번이 도쿄가 공동화되면서 외곽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이 또 다른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가평의 인구 정책에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건 많지만 또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관광 정책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군정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가평은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가 3개가 있습니다. 뿌띠프랑스, 남해성 아침을 심어가지고 1년에 100만 명이 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 여기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맥락에서 인제군하고 가평군을 갖다 단순 비교해주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군수님이 한번 생각을 한번 주시죠. 너무 좀 방대한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연천군, 인제군하고 가평군의 차이점이 뭔지. 거기 거리가 먼데 모르겠어요. 거기 전 이제 자주 가보지도 돼가지고 무슨 시대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관광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350만이라는 입장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그래서 인제군에 대한 거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인제군은 지나가는 관광지입니다. 속초나 강릉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데입니다. 거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 정책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목적을 갖고 찾아오는 가평 관광지이기 때문에 가평군이기 때문에 도로망 철도망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관광 콘텐츠를 넓혀주는 것이 가평군이 살피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저보다 많이 고민하시겠죠. 또 참모분들하고 수없는 고민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걸 또 원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가평군이 잘 살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우리 의원님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함께 할 때 우리 가평 군수님이 추구하는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미래창조도시 가평을 건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군정지를 계기로 해서 우리 박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이런 틀 속에서 가평군이 행복하고 잘 사는 가평군이 건설되기를 희망하면서 시간 관계상 군정지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 시책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한 군정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